오늘이 이틀 차라서 어제 한 거에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리뷰를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뭘 했냐면 일단 이제 방정식을 어, 방정식을 풀려고 우리가 지에서 하던 컨셉을 지에서 소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그 유리수에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먼저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수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에딕 인티저라는 이제 뭔가 대수적으로 정의된 어떠한 수, 수 체계를 만들고 여기다 적절한 토폴로지까지 줘서 뭔가 이 대수적으로 수렴하는 게 정말 뭔가 수열이 수렴하듯이 행동하게 하는 토폴로지까지 주면서 이 어떤 숫자다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에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통해서 얘를 이제 인테그럴 도메인을 필드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메인으로 다루게 될 피에딕 필드를 넘버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스트럭션을 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실수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다뤘던 뉴턴 메소드 같은 것을 저기 주어진 위상이랑 숫자에 알맞게 이제 옮겨와가지고 QP가 Q를 포함하는 어떤 뭔가 Q보다 좀 더 많은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있는 수치계인 것까지 살펴봤어요. 저희가 아래에서 x제곱 빼기 2를 뉴턴 메소드를 통해서 이 어떠한 근, 뭔진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숫자로 근사했듯이 여기서도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Q에서 없던 근을 이제 QP라는 피에딕 넘버에 근이 있는 것까지 보이고 이제 끝이 났었는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룰 대상들의 컨스트럭션이랑 이제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봤다면은 오늘 할 거는 하세 민코프스키 티어럼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개되어야 하는 것들을 증명 없이 소개만 하고 바로 하세 민코프스키 티어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에서 끝났냐면 저 패딩 넘버의 스트럭처를 잘 보면은 저희가 르장드르 심볼을 집 모듈러 P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처럼 이 유닛 파트가 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은 이제 x가 피해딩 넘버에 있어도 p분의 x가 스퀘어인지 아닌지 이러한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르장드르 심볼을 일반화한 힐베르트 심볼이라는 것을 저희가 소개를 합니다. 이제 르장드르 심볼은 이제 제곱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폴리노미얼 x제곱이 이런 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주는 그러한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이게 근이 있냐를 디텍트 해주는 힐베르트 심볼은 생김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르장드르 심볼이 이런 x제곱이라는 근이 있냐 없냐를 따졌다면은 이제 힐버트 심볼은 이런 2차식에 대한 근이 있냐 없냐를 부호로 판별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 b가 이 x, y 앞에 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필드는 r이나 어제 정했던 피해딩 넘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지에다가 숫자 넣었을 때 네. 솔루션이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K3라서 트리플이에요. A, B, C. 아, 아, A를 썼는데, 논트리블 솔루션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좀 몇 개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힐베르트 심볼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어, 얘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 P에 대해가지고, P를 다 모아놓은 거랑, P를 다 모아놓은 어떤 그러한 조건 속에서 뭐 만족해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소개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P에 있는 거가 아니라 모든 P를 모아놨을 때 무조건 뭔 일이 생겨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뭔가 글로벌, 로컬 그걸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테크니컬하고 이제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런 기법들을 오늘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이 힐베르트 심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증명 과정에 중요한 툴이나 징검다리로 쓰인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네, U라고 썼나? V라고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프라임이랑 인피니트 하나를 모아놓은 건데 이제 QP는 피해딩 넘버가 될 거고 Q 인피닛을 이제 편의상 R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테이션을 이제 QV로 쓰고 싶은데 한꺼번에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힐베르트 심볼에 대해서 엄청 간단한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힐베르트 심볼이 제곱수 XYZ가 디그리가 다 2잖아요. 이게 쿼드라틱 폼의 아주 기초적인 생김새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는 이지 프로퍼티라고 써놨는데 네. AB가 K 스타에 있으면 KB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G제곱 빼기 AX제곱 빼기 BY제곱이 근이 있을 그 동치 조건이 이게 필드 익스텐션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노름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서 아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i를 넣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복수수에 생각하듯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노름을 계산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b에 루트 b에 대해서 쿼드라틱하게 익스텐션 시킨 거에 대해서 얘가 그 노름 안에 원소냐 아니냐인데 그거랑 동치라는 건데 그냥 식을 보면 그냥 이거 생긴 게 이거랑 똑같아요. 나누고 더하고를 나눗셈을 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건 엄청 쉬운 프로포지션이 되고 이게 사실 증명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숨 쉬듯이 쓰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목인데 대수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론 문제를 풀려 하는 알제브릭 넘버 시어리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이 필드 익스텐션이랑 거기에서 대수적인 기법들을 쓰면서 막 문제를 풀려고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초석이 되지 않나 지금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 네 가지 몇 개 적혀 있는데 2번이랑 써놓고 좀 당연한 얘기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봐도 당연하죠. 이 A, B 바뀐다고 근이 있냐 없냐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당연하죠. A에 0 넣고 넘기고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노트에 이제 4번까지 써놨는데 좀만 끄적여 보면 나오는 그런 포뮬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뮬라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어려운 시어럼을 하나 증명을 하냐면 제 소개만 하자면 이 힐베르트 심볼에 그냥 포뮬라를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처럼 그냥 A, B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를 이제 수학자들이 발견을 해놨나 봐요. 근데 그 증명을 할 때 그 경우를 줄이는 과정에서 여기서 썼던 연산들을 진짜 자유자재로 씁니다. 그래서 이 힐베르트 심볼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항상 그렇듯 프라임이 2가 아니냐, 2냐로 나누는데 2면은 2가 아니면 이 여기 오른쪽에 P가 붙은 건 이제 Q, P-에딕 Q에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 복잡한데 거기 노트에 써져 있는 걸 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A, B가 Q-에딕 넘버에 있으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니크하게 쓸 수 있다고 유니 파츠랑 P 파츠를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구해놨을 때 이 공식에다가 그냥 때려 박으면 풀마 1이 나오는데 1이 나오면 이 식이 근이 있는 거고 마일이 나오면 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엡실론이랑 그 보면은 밑에 오메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지금 수론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노테이션을 쓰는지는 모르겠고 이 두 함수입니다. 이런 포뮬레이션에 그 알파 A, B를 그냥 넣으면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랑 이제 모두 모두래 프라임이 2일 때는 똑같이 망했네. 이런 포뮬러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 이게 A 그만큼 이거 P 특별 순서로 나올 때 식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윤곽이가 뭐 어떤 유닛인데 그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에서 P 나오는 거에 다 쓴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저거는 이거예요.
그 나누는 게 아니라 레장드럴 심볼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 한 게 결국 유닛만 이게 알파 베타는 짝수이면 되고 유닛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제곱수인지 아닌지 이제 디텍트를 했는데 그 그 레장드럴 심볼을 여기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피니시일 땐 쉽습니다. 이게 이제 실수 근이 있느냐 없느냐라 양수가 생기냐 안 생기냐만 보면 돼서 네,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0보다 크면 작은 거에 빵 넣고 넘기고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죠? 만약에 둘 다 0보다 작으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죠. 플러스 플러스 제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포뮬레이션이 있다. 근데 오늘 직접적으로 쓸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대단하구나. 증명도 진짜 대단해요. 어렵 제가 이 책을 파트 1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하다고 느낀 부분이라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 포뮬라를 보면은 이제 어떤 센스에서 쿼션트를 잘 했을 때 이 힐베르트 심볼이 바이리니어 폼인 것까지 이 포뮬라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리니어 폼이랑 쿼드라틱 폼에 약간 왔다 갔다를 하면서 이 다음 장에서 그 하스-링콥스키 티어럼을 증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중요한 정보인데 오늘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디그리 2짜리 방정식에 대해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판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 레장드로 심볼도 그 모드 P에 대해서 일반화된 공식이 있지 않아요? 아까 엡실론이랑 그 내가 뭐라고 썼지? 어, 그 오메가로 써놓은 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공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약간 그런 종류의 시어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명 없이 시어럼 3개를 제가 적어 놨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증명에 테크니컬하게 쓰인다 정도밖에 못 느끼는데 그냥 뭘 엿볼 수 있냐면 이제 모든 제가 V를 프라임 더하기 그 인피니트까지 넣은 셋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노테이션을. 근데 이건 결국 QV를 이 라지 V에서 런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놓은 애들은 항상 뭘 만족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세어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Q2R, Q3 얘네들이 다 뭔가를 만족해야 된다. 다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뭔가 그 제한 조건을 주는 티어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만 하자면 이런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V를 다 곱해도 이제 마이너스 1이 짝수개만 나오고 거의 다 1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게만 마이너스 1이 짝수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의가 잘 되려면 마일이 엄청 많이 나오면 좀 이상해지나요, 상황이? 곱하기가 이제 홀수계냐 짝수계를 따지기도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일 없고 항상 이제 1은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일이 짝수계 나온다. 짝수계가 매저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네, 이제 거의 대부분 V가 프라임이랑 인피니트를 딱 떼는데 거의 대부분 1이 나와서 이제 곱하기를 잘 정의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오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 봤더니 짝수개밖에 안 나온다. 짝수개가 좋아. 유한하죠? 아, 이 almost all이라는 게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곱하기도 정의가 잘 되는 거고, 이 시어럼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 이거는 약간, 해를 뭔가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 말을 해줄 때 쓰이는데, 어, 네, 저거, 이제 그 V에서 유한계만 뽑아서 그걸로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면은 이제 Q마다 각 QV로 자연스럽게 이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넣었을 때 이 스페이스 안에서 그 이미지가 댄스하더라 라는 시어럼이고 이제 시어럼 3가 있는데 뭐라 그래도 2까지 쓴 김에 다 쓰는 게 낫겠죠? 이 2를 이용해서 3를 증명합니다. 어, Q스타에 파이나이트한 어떤 엘리먼트들을 모아놨을 때 그리고 이 V에 디펜드 해가지고 이 파이나이트한 것만큼의 또 이제 풀마이를 붙여주면은 이 Q스타 어떤 X가 있어가지고 이런 방정식을 있냐 없냐를 판별했을 때 이 실론 정해 둔 거를 뱉게 하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V랑 전체 Q랑 뭔가 엮어주는 그런 시어럼 그런 느낌만 이제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걸 막 지금 이해하고 어떻게 쓰냐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V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유리수랑 어떻게 연관을 지을까 하는데 힐베르트 심볼을 사용한다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이 파트가 아니에요. 이건 저도 잘 모르고 테크니컬 한 거 이외에 뭔가 잘 느끼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세 민콥스키 티어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어제 던졌던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G가 글로벌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면 로컬 오브젝트들이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Q는 어떤 대상들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맨 처음에 이제 질문을 했었죠. 근데 이제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게 QP 객관이 하고 있겠죠? 지금쯤은.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센스로 QP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모든 P에 대해서 Q가 QP 안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런 폴리노미얼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똑같이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 유리수 군이 있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1이 네, 11이에요. 2제곱 거의 11. 네, 44. 이제 여기서 유리수 군이 있냐 없냐를 물어요, 누가. 막 뭔가 아직 잘 안 떠오르죠. 그럼 아직 이게 체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패딩 넘버를 몰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몰랐다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사고를 한번 해볼 수 있냐면 뭔가 이런 걸 증명하는 거죠. Q의 근이 있으면, 레셔널 솔루션이 있으면 정수 솔루션도 있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차수가 다르면 그걸 보장하기가 힘들어요. 차수가 같으면 그냥 분모 그냥 곱해버리면 정수 솔루션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좀 에러가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보였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정수 솔루션이, 그러니까 Q의 솔루션이 있으면 정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없다라는 걸 반증하고 싶으면 뭘 했었냐면 어떤 프라임 P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솔루션이 없는 거를 이제 찾아서 여기서 만약에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다 대입해보니 없더라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냥 딱 봐도 11이랑 2를 해보고 싶게 생겼죠. 근데 막상 해보면 11 날라가고 2의 3x 4승은 0. 2 날라가면 어, 이렇게 11, 1 돼서 넘어가니까. 근데 너무 잘 있죠. 둘 다. 그렇다고 남은 프라임이 쉬워 보이냐? 그거는 얘네보다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근이 없다는 걸 이제 피해딩 넘버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볼까 합니다. 어, 아까 사실은 좀 컨셉이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가는 자연스러운 호모피즘을 생각해가지고 어, 여기 있으면 0이 0으로 가서 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Q가 이제 인베딩이 되는 거죠. 그죠? Q가 아래서 가듯 QP에 인베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P에 근이 아예 없어서 얘가 여기 포함되니까 없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더 큰데 여기서 없다고 하면 Q에도 당연히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생각을 할 거냐면 근데 생각할 숫자가 그 생긴 꼴 생긴 꼴을 보면 알겠지만 2나 11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Q11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Q에 근이 있으면 Q11에도 인베딩 해가지고 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 밸류에이션을 어, I랑 J로 생각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항을 하면은 어떤 식이 생기냐면 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죠? 그럼 좌변과 우변에 그냥 동시에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좌변은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를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어제 이건 사실 어제 한 내용이에요. 11이 Q11에서 P에 해당이 되니까 11이 이 지수에 와가지고 1이 붙는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곱하면은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다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부등식을 저희가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다 했었거든요. 어, 잠시만요. 단을 제- 이게 부등식을 설명했는데 이게 어제 어제 이제 민수 씨가 물어본 거에 있는 렘마 같은 걸 적용을 하면은 이거를 등식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니다, 부등식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인피니멈인데 미니멈으로 바뀌고 11은 값이 2죠. 그리고 2의 제곱 11 곱하기 x 제곱은 몇이 되냐? i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은 11에서 유닛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i가 되고 그리고 아니죠. i가 되고 얘는 4i가 되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좌변을 보면은 아, 아니다. 이거를 이퀄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증명을 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소개하기는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좌변과 우변을 살펴보면은 좌변은 항상 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i는 저희가 정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식들에 대해 가지고 미니멈을 뽑았을 때 절대 1 플러스 2i가 나오지가 않아요. 계산해 보시면. 그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해보면은 1을 기준으로 이제 항상 미니멈이 얘네 둘밖에 안 나와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좌변은 항상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변에는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돼서 Q11에는 얘가 근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Q가 Q11 안에 있는데 Q11 안에 없다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Q에도 근이 무조건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밸리에이션 하는 게 그냥 때려 맞춘 건가요? 아니면
이, 11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계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뒤에서도 이그샘플 하나 볼 건데, 뭔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수론 문제 풀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트릭을 써가지고 문제를 바꾸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약간 바꿔줘요. 지금도 약간 그렇게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근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2에 솔루션이 없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엄청 신기한 결과를 얻은 건데 쓸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저희가 어, 여기서 근이 있으면 G에서 근이 있으면 모든 P에 대해서 모듈러 P에도 근이 있다는 거는 알겠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인버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죠. G 쿼션트 PG에서 근이 항상 있으면 모두 있으면 글로벌하게 G에서 근이 있냐라고 물었었는데 그 답이 아니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을 생각하고 그 르장드르 심볼을 생각하면은 절대 얘는 로컬하게는 근이 항상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럼 똑같은 질문을 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P가 이제 V를 런합니다. 근이 있는데 그럼 Q에서도 근이 있냐? 라고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님이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처음에 레퍼런스 두 번째 있던 카젤 선생님의 로컬 필드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얘는 로컬하게 이 피에딩 넘버에서는 근이 항상 있지만 이제 뭐야 부호가 이상한데? 아니죠, 아니죠. 삼성이랑 상관없죠. 그 로컬하게는 근이 있지만 전체 Q에서는 없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하냐? 보통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학자들이 모든 폴리노미얼은 이게 왔다 갔다가 잘 안 되는구나.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좀 조건을 준 폴리노미얼들에 대해서 혹시 이걸 만족하는 폴리노미얼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저희의 메인 골이었던 이제 하세-민콥스키 디어럼의 대상인 쿼드라틱 폼이 됩니다. 쿼드라틱 폼은 뭐냐? 이제 쿼드라틱 폼, 오케이. 이런 제곱만 있는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제 폴리노미얼을 저희가 쿼드라틱 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A를 리프레젠트 한다는 것은 이거의 솔루션을 그러니까 A로 놨을 때 솔루션이 있다를 우리가 이제 이 A를 리프레젠트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0으로 이제 근이 있냐 없냐를 묻는다면, 지로를 리프레젠트 하냐 아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증명 없이, 사실은 이제, 아까 힐베르트 심볼이랑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이제, 그, 인베리언트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이 시어럼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소개를 하자면, 네? 그 위에, 쿼드라틱 폼이면, 제 유리수군이 0으로 만드는 유리수군이 있냐 없냐와 로컬하게 근이 있냐 없냐가 동치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했던 논의에 따르면 이쪽 방향이 항상 트리비얼하고 이게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게 쿼드라틱 폼 같은 경우에는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폴리노미얼은 유리수 근이 있냐 없냐를 저희가 따지고 싶을 때 모든 부위에 대해서 유리수 근이 있냐 없냐 거기서 피해딕 근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이제 존재성 자체는 완벽히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어럼은 쌈뽕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모든 부위에 대해서 이걸 조사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정수론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몇몇 문제들을 풀 수 있다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뒤에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안 되는 피가 있는 거 찾는 거는 그래도 좀 대입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아까 한 거죠. 네. 그거는 여기서 오는 거죠. 네. 근데 모든 피에 대해서 수가 있는 이제 그걸 이제 지금 할 거예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약간 정수론 문제 풀다 보면 와, 씨, 하는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쿼드라틱 폼을 생각을 합시다. 어? 근데 이 하세-민콥스키 티어럼에 의하면 여기서 근이 논트리비얼한 이게 있냐, 유리수 분이 있냐는 뭘 보는 거랑 같냐면 모든 V에 대해서 이제 FV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P가 그 소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해? 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부터 그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 V가 인피니시면 근이 있겠죠.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넘기고 루트를 취하든 뭘 하든. 그래서 V가 2랑 5랑 7, 13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소수가 아닌 상황이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파이나이트 필드에 대해서 이 미지수 3개 이상짜리는 쿼드라틱 폼은 항상 근이 적어도 한 개는 있다고 라는 시어럼이 책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안다고 생각할게요. 그거는 이제 lem마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이 V라고 쓰지 말고 P라고 할게요. 방금 말한 lem마에 의해서 that qy 제곱 이게 파이나이트 필드니까 논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다가 방금 말한 렘마예요. 렘마를 서술한 겁니다.
근데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적어도 하나는 P로 안 나눠 떨어져요. 그냥 다 P로 나눠 떨어지면 빵이라는 소리랑 똑같죠. 이 모드에서. 그래서 P가 X를 안 나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 그러면은 어, 이런 이런 폴리노미얼을 하나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폴리노미얼 있잖아요. 여기 Y랑 G 자리에 이 근 두 개를 그냥 대입한 거예요. X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이 GPG에서 X라는 솔루션이 있죠. 이게 빵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제가 노테이션이 X랑 X가 비슷한데 라지 X랑 스몰 X랑 여기서 VP를 이렇게 계산했다고 칩시다. 밸류에이션 P. 이게 0이 아닌 거를 아니 이게 0이라는 거를 지금 보장이 된 거잖아요. 여기다 X를 넣으면 0이라는 게 이 식이잖아요. 모두 P에서. 근데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데면은 피해딩 넘버고 그 맨 앞자리가 이제 P의 배수라는 거니까 밸류에이션 계산하면 1 이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유닛이 아니니까. 제가 1 이상입니다. 그리고 G'X 계산하면 뭐냐? 10X죠. 여기다 1 대입하면 X를 대입하는 거죠. X. 그죠? G'X, 스몰 X. 근데 지금 P가 X를 안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P가 원래 2랑 5도 안 나누거든요. 그리고 X도 안 나눈다. 이 말은 10X가 밸류에이션 취했을 때 뭐, 유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빵이 됩니다. VP10X가 빵이 됩니다. 왜냐면 P가 2랑 5도 안 나누고 X도 안 나누니까. 그러면은 그 아까 헨젤 렘마라고 어제 소개를 했던 그 부등식 조건이 있거든요. 그 모드 P에서 뭐 하고 말하면서 그 조건을 이 0과 1이 만족을 시켜요.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PY, PG인 것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가 2573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근이 있다를 지금 보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했냐? 이제 뭘 하면 되냐? 2573만 보이면 되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수로운 문제, 저 헨젤 리프팅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근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만 보여드리면 P는 2일 때 이제 경우가 4개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작은 거죠. Y는 0 넣고 G는 1 넣어요. 저 식에다. 그러면 똑같이 GX를 5X 빼기 13 같은 걸로 적는 거예요. 0, 1 넣으면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X에다 1 넣으면 어 이제 몇이죠? 8이죠, 8? 마이너스 8이니까. 그죠? 이제 아, G1이 8과 같죠? 모드 2에서. 그래서 VPG1은 3이고, 그죠? 이게 8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미분을 하면 10x인데 1 넣으면 2 곱하기 5거든요. 5는 유닛이겠죠? 2로 안 떨어지니까. 그럼 얘는 VPG 프라임 1은 1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 조건에 이거랑 이거 넣으면 2가 3보다 작아서 이걸 리프팅한 Q2의 근이 있다. 현재 리프팅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P는 오면은 뭐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또 생각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X는 0, Y는 2를 넣으면 이렇게 근을 올릴 수 있고 7과 13도 똑같은 방법으로 근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한 거냐면 모든 P에 대해서 그 로컬 필드가 근이 있다는 걸 보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세-민kov스키 티어럼에 의해서 글로벌하게 Q의 근이 있다를 보인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렇게 정수꼴로 써지면 한번 시도는 해볼 만 하잖아요. 약간 만약 여기가 만약 11이었어요. 그럼 한번 13 대신 11 넣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솔루션 문제를 이제 기초 정수론 문제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의 존재 유무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건 이제 세르 책에 이제 디테일은 쓰여 있고, 이제 그 디테일들을 증명을 하지 않을 건데, 좀 재밌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때는 저 세기 이상일 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lemma 때문에 예, 예. 피가 있다고 말했을 때, 네, 파이나이트 필드면. 아니, 근데 그 두 개짜리는 계산할 근거가 없는. 어, 2개짜리. 그거는 저런 시어럼에 의존하기보다는 아마 뭐 직접 찾아보는? 근데 2개짜리는 할만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곱이고, 예를 들어서 ax 제곱은 by 제곱이면 ab가 정수잖아요? 그러면 약간 가능한 경우가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아까 수에서 실제 해를 구하시니까 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 해가 아, 없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책에서도 소개를 했고, 이거는 존재한다를 알려주는 거지, 그 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죠.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 헨젤 리프팅 자체도 저희가 해석했던 것처럼 이렇게 근사를 하면서 컴플리트니스에 의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로컬한 걸 글로벌한 걸로 하세 민kov스키로 다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직관적으로 포뮬레이션이 있냐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디테일은 세르 선생님의 이제 파트 1 마지막 페이지쯤에 있고요. 그걸 소개하려는 거 아니고 왜냐면 디테일 자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쓰기 때문에 가우스가 증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 때는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어, 어떤 양의 정수가 그 제곱수 3개 합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써지지 않는 거래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저는 찌어럼인데 이제 스케치만 하자면 하세 민콥스키는 Q에서 그것들의 로컬 필드랑 얘기를 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Q에 대해서 이제 어 지금 스퀘어가 그 정수의 제곱이거든요. 그거 대신에 그 Q에 대해서 있는 거를 하세 민콥스키를 통해서
증명을 해요. 존재하는 걸. 이제, 네. 그래서 Q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두 번째로 Q의 문제가 D로 이제 다 옮길 수 있냐? 이걸 증명을 해서 두 단계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책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거의 코롤리로 또 신기한 게 있던데, 이거가 아마 마지막이 될 텐데, 이것도 가우스 선생님이 하셨다고. Every positive integer. 그, 삼각수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요. 육각수는 많이 들어봤는데, 삼각수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삼각수가 뭐냐고 하면은, 네, 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수를 저희가 삼각수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피타고라스 트라이 그 순서상 찾을 때 약간 이런 게 나와서 삼각수나 하나 싶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 그래서 아까 스테이트했던 가우스 시어럼을 여기다가 잘 쓰면은 이 모든 수가 이 삼각수 세 개의 합으로 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귀찮네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결과까지 저희가 하셀 민콥스키 시어럼을 알면은 좀 현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왜냐면 아마 가우스 선생님은 이런 걸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피에딕 넘버 같은 걸.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셀 민콥스키를 통해서 좀 더 짧게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스텔 포스트 말고 다른 차수도 존재하나? 그러니까 솔직히 조건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조건이 왜냐하면 이거 증명 자체는 저희 힐베르트 심볼 자체가 잘 보면 2차 시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3차에서는 일단 깨지는 게 이제 발레가 있고 그 다른 차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또 이건 좀 번외 얘기인데 얘기를 언제 하려다가 놓쳤는데 저희가 Q에서 생각하는 대상들이 R이랑 QP 같은 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떤 센스에서 사실 얘네밖에 없고 고려할 게 얘네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티어럼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카셀 선생님의 로컬 필드를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증명이 길지 않아요. 한 30페이지만 중간에 그러니까 증명이 30페이지라는 게 아니라 책 앞부분 30페이지만 읽어도 이 증명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스트로스키라는 사람의 정리라고 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한번 혼자 공부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난이도도 적당하고 재미도 컨텐츠도 잘 너무 길지가 않아요 호흡이 책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